최근에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섭식장애 하면 10대, 20대 여성들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10세 이하 아동, 그리고 40대, 50대 중년층까지 내원하는 연령대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초등학생 섭식장애 환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쯤부터 초등학생 환자들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환자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도 1년에 10명 남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성인 환자와 구별되는 어린 환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체중이나 체형보다는 조절,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직 외모에 대한 집착보다는 독립성, 자아 정체감, 가족 문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에 어린 환자들은 대부분 이에 부합하는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초등학생들조차도 성인 수준으로 외모나 체형에 집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년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외모, 체형,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외모 중심적인 문화를 너무 일찍 접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빨리 시작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달에 맞지 않는 경쟁과 좌절을 너무 빨리 경험하기도 하고요.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따라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다만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발병 연령은 어려졌지만 병원에 오는 시점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초기에 데려오는 경우가 분명히 늘었습니다. 중년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에는 40세 이상 섭식장애 환자를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대, 40대는 물론이고 50대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전 연령대에서 다이어트,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식사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 섭식 문제가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본인도 가족도 섭식장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습니다. 먹는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많이 먹거나 못 먹거나 그게 다라고 여겼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가족 문제, 트라우마, 대인관계에 연결된 질환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신과 문턱도 높았죠. 그때는 정신과에 다닌다고 하면 낙인이 따라붙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가족 몰래 내원하거나 10년 이상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고 싶었는데 병원 문을 못 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오기보다는 소아과나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을 두루 거쳐서 마지막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섭식장애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섭식장애는 특정 나이대의 병이 아닙니다. 아이도 부모도 또 중년의 어른도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섭식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늦추지 말고 병원을 찾으셨으면 합니다.